2022학년도 개정 고등 공통국어 1 창비 교과서 4-2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에 두 번째 진행할게요. 자, 206쪽 밑에 두 번째 줄 바로 저기 저 부분이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저기 저 부분이었어요. 그는 우리 방 들창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길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이제 안방 아랫목에 앉아서는 그가 가리키는 저기가 어디쯤인지 가늠키 어려웠다. 우리 내외의 얼굴이 실감한 사람답지 않게 맨성맨성한 걸 알아차린 그는 별 감흥을 못 느끼는 것 같거든. 리액션이 없어.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고 싶더니 어느새 마루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덩달아 내가 뛰어나간 것은 순전히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뭐 보고 싶거나 그런 호기심을 느꼈다가 아니고 언제 들어왔는지 마루 끝 현관 부근에 권씨의 일가족이 오브록이 몰려 차례로 뛰어나오는 우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비를 보자마자 새끼들 입에서 대번에 울음이 터져나왔다. 잔뜩 부른 배를 금방이라도 마루에 내려놓을 듯한 자세를 취한 채 권씨 부인은 홍당무가 된 자기 남편을 그저 멀뚱히 쳐다볼 따름이었다. 술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이 붉게 술이 취기가 오른 거죠. 울 것 없다. 너희 아비 아직 안 죽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나온 거 갖고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채통 같은 걸 다분식하는 목소리.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능에 나올 때도요. 반드시 위아래 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태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찾아내는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는 내친 걸음에 아들, 딸을 늘 울음의 틈새를 뚫고 마당에까지 진출했다. 자, 이런 거 울음의 틈새를 뚫고 소설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울음의 틈소리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자, 소리를 사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로 낼 수도 있어요. 발상과 표현 유사한 것 그러면 이런 건 직위법, 은유법 같은 표현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묻는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요. 밤을 잘라낸대요. 이런 거 구체화한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면서도 걸음 비틀거리는 것이 아마 평행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혀 아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말은 하긴 하는데 말은 똑바로 하는데 몸은 못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했죠? 저기 저쯤이었지요. 방 안에서보다 훨씬 자신이 붙은 소리로 그가 재참을 설명했다. 언덕 아래 한참 거리에 달팍 쏟아부은 듯한 불빛의 무리가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자, 거리에 달팍 쏟아부은 듯한 불빛. 꼭 시처럼 이렇게 구체화를 잘 하셨네요. 불빛이 쏟아부은 것 같대요. 이런 것도 구체화예요. 그의 가리키는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불빛이 보인다. 불빛이 있었다를 손끝에서 놀고 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죠? 활용법이에요. 어른들끼리 지금 싸우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 줄을 벌써 알아챘을 텐데도 처음에 아이들이 울었던 건 싸우나 보다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봄을 터지듯 나오는 울음을 조금도 누그러뜨리려 하지 않았다. 저것 좀 보라고 청년이 갑자기 소리칩디다. 자, 다시 과거 이야기예요. 그러잖아도 난 이미 보고 있었는데요. 빗속에서 사람들이 경찰하고 한창 대결하는 중이었죠. 최루탄의 투석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청년은 그것이 마치 자기 조화 속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되는 것 같이 기고만장입디다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난 피해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피해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왔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는 어쩔 작전인가 하고 말입니다. 자, 잠깐만요. 일단은 넘어가자. 자,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가닥 바뀌어져 버립니다. 3년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만 소용돌 속에 파묻힌 거예요. 데모를 피해서 자 3년차 한 대
과거 사건에서의 분위기 반전이에요. 집회를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며칠 굶은 사람들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자, 그러다가 3년차가 가지고 왔던 참외가 쏟아져 버리니까 배고픈 김에 그거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자, 분위기 반전이에요. 대모를 빼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다가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이 돌멩이질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었디다. 자,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남. 일단 배고팠던 거예요. 권 씨가 시에 참여하는 계획을 했는데, 자, 한 차 분량 정도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해나 버립니다. 뭐 사람들의 본성, 나쁜 의미처럼 말했지만 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흙탕에 우리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뭐 트럭이 엎어지거나 그래서 뭐 과일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같이 정리해서 이렇게 주고 뭐 돈을 떨어서 갖다 찾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당연히 60,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못해요. 60, 70년대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 소매치기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 오면요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지금 소매치기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을 텐데 거의 뭐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많이 줄어든 거지. 자, 이때는 못 살기 때문에 못 먹고 며칠 굶고 이랬기 때문에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딱 덤벼든 거예요. 자, 본성이 드러났다라고 했네요.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저저저 깨물어 먹는 거예요. 마치 막 짐승 같다고 그럴까? 못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먹는 것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친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생존 본능인 거예요. 살고 싶은 거죠. 이건 정말 나치하구나 하는 느낌이 다 벌거벗겨진 것 같은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 지식에서 좀 창피함을 느끼고 이랬던 거예요. 또는 이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고요. 자, 인간의 본성,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낀 거예요.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엎드리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절실한 생존의 문제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낯을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고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 나온 근거가 벼랑과 흐려지는 기분이 듭디다. 그래도 난 지식인인데 이러고 좀 빠져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쨌든 합류하게 돼요.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휩쓸려가지고 어쨌든 막 집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큰 따옴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중간중간에 뭐 권 씨의 묘사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자 여기를 A라고 묶을까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나요? 저것 좀 보라고서부터 여기까지 A라고 묶을게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쓰세요. 자, 일단 큰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인 거예요. 대화인 거야. 대체로 대화가 뭐 양을 좀 따지기가 그런데 큰 따옴표가 그래도 꽤 있다. 한 반 이상 차지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 전개로는 극적 전개예요. 사건 전개로는 극적 전개예요. 그런데 자, 전개 방법으로는 극적 전개인 거야. 근데 기능으로 따지면 역할로 따지면 과거 사건을 요약해주고 있는 물론 중간에 묘사도 들어가지만 요약적으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A번 사건 전개 방법 요약적 서술 아니에요? 요약적 서술 아니야? 뭐가 요약적 서술이야? 역할이. 전개 방법 자체는 대화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극적 전개인 거야. 그러나 기능은 요약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다시 볼게요. 권 씨가 과거에 나타난 갈등 양상. 나중에 강도로 들어오고 이럴 때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지만 여기는 인물과 사회 갈등으로 잡은 거예요. 물론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집단 사회로 봐도 되긴 되는데 일단 권 씨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로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인 거예요. 참외를 주워 먹는 모습에서 이건 생존의 문제구나 라는 걸 느끼고 시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소시민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고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눈치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에게 말을 걸 기회를 얻었다. 그 뒤에 권 선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벌써 물어놓고는 뭘 양해를 구하십니까? 자, 지식인들의 말하기가 이렇죠. 뭐 하나 물어봐도 대가가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 놓고서는. 자, 사흘 후 형사가 출판소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더군요. 경찰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난 버스 꼭대기도 올라가 있고 석유깡통을 들고 있고 강모 휘둘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막.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이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자, 왼쪽 잠깐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군중부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일단 충격을 주었는데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여기서 나치하구나 인간의 본성을 느끼고 이건 그냥 먹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이구나, 생존의 문제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써줘야 되려나? 여기 써있으니까 일단 안 써드릴 거예요. 생존의 문제라는 걸 느낀 거야. 나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뛰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의 일들이 왜 기억이 없었을까? 군중의 모습은 권 씨의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것도 색깔 칠해야겠네. 삶의 생존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지식인이야 라고 하던 자신의 모습이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몰입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다. 됐죠? 자, 위기,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에요. 권 씨가 전과자가 된 사정을 털어놓은 후 권 씨의 부인의 배는 점점 불러온다. 권 씨는 여전히 일자를 구하지 못한 채 공사판을 전전하고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네를 걱정하는 나와 돈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나의 아내에게 염려 말라 큰 소리를 친다. 권 씨는 자존심을 지키는 거지. 권 씨는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어 부인의 진통이 크게 달하자 부인을 업고 병원을 향한다. 그 후에 권 씨는 학교로 나를 찾아와 산모와 태아가 모두 위험해 빨리 손을 써야 한다며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뭐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아까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대출을. 그지? 그걸 월세 보증금으로 돌린 거야. 그러니까 권 씨에게서 월세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어느 정도 갚고 어느 정도 조금 부담될 수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 놓은 거지. 자, 크게 부담을 느끼고 한동안 망설인다.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면 되려나? 좀 감이 안 잡히네. (70년대) 한 후반까지도요 공장 노동자 월급이 5, 6천 원밖에 안 됐어요. 월급 봉투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런 색깔이야. 그 약간 누리끼리한 봉투, 편지 봉투보다 좀 큰 거. 그 겉에 이렇게 그 칸이 이렇게 써가지고 몇 월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제 거기 도장 찍어가지고 돈 거기다 직접 현금을 넣어갖고 받는 거거든요. 요즘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받지만 옛날에 이렇게 직접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써 있어 얼마라고 이렇게. 그 기억이 나요. 공장 노동자 월급 그랬던 거야. 근데 삼성은 막 뭐지? 성과급 6억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참 그쵸? 옛날로 따지면 60만 원인데 자 6억 원이면 도대체 몇 배인 거냐? 자 만 원이라고 치고 10만 원이면 한 1년치 정도? 그러면 요즘 공장 일반적인 노동자의 월급이 한 뭐 적으면 한 200, 250 정도. 뭐 삼성처럼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지만 한 3, 400 정도라고 칠까요? 300? 1년치가 3000이라고 치자. 근데 이렇게 비싼가? 그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많이 비싸긴 한 편이겠지만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 알죠?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보편화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어. 몸매 망가진다고 제왕절개가 막 그럴걸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는 게 몸매 유지가 되냐? 어쨌든 자 옛날에는 되게 비쌌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애기가 알죠? 머리가 밑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돌다가 그 탯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탯줄에 걸린 거예요 목이. 가다가 또는 이게 애기가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애기들도 자살충동 느낀대요. 갖고 이른대요. 잔인한 거예요. 그 뭐라고 그러지? 애기들 이렇게 그 중절? 애기가 4개월인가? 이렇게 되면 조그맣잖아 아직. 이게 가위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래.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네. 조사 버리는 거래요. 잔인하죠. 지금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되게 잔인한 수술인 거니까 그게 막 도망다닌대 이렇게. 잔인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 애기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게 돌다가 뭐 감기도 하고 또는 감기기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돌다가 못 돈 거야. 그러면 이 탯줄이 이걸 꽉 묶어 이렇게 압력이 가야 될 테니까 여기 뭐 공기라던가 영양분이 이렇게 못 들어가겠죠? 일단 중요한 건 공기지. 응? 그럼 애기도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엄마도 위험해지는 거고. 그래서 배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살리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왕절개가 익숙한 것도 아니었고 보편화된 것도 아니고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비싼 수술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권씨를 딱 보니까 얘가 허름해 보이거든. 돈을 못 낼 것 같아. 그래서 확실하게 돈을 내기 전에는 수술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권씨가 부랴부랴 오 선생에게 돈을 빌리러 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부담되는 거지. 아까 3천만 원이고 부담되지 당연히. 응? 자기도 월마다 그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넘어갈게.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이든 정말 무슨 짓에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절박해요. 근데 요 말 때문에 내가 문득 깨닫는 게 있어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잃을 뻔했다. 그가 적절한 때에 일깨워주었게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손대서 내가 돈을 빌려주지? 이 생각만 하다가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할 뻔했다. 권씨를 못 믿겠다 이런 게 아니고 권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거를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응?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맞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린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교과서 왼쪽에 있는 거에는 외우세요. 문맥에서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되지. 어느 해가의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돈 못 받아도 내가 채워넣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이왕 피할 바에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 계산적이고 냉정한 나의 태도. 소시민적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어. 자, 반드시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때문에 이 사람 진짜 갚을 능력이 없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불려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모습? 소시민적 모습. 자, 우측 잠깐 볼까요? 권씨가 나에게 부탁하는 장면에 나타난 요거 중요해요. 별표예요. 이런 게 학습 목표예요. 아까 학습 활동에도 있었잖아. 이거 중요해요. 전체로 따지면 개인과 사회 갈등이 있는데 여기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자, 권씨와 나 사이에 일단 외적 갈등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어요. 나는 권씨의 부탁을 듣고 돈을 빌려줄지 말지 망설인다. 다른 말로 심리적 갈등, 내면적 갈등. 자, 또 하나는 권씨와 나 사이의 뭐와 뭐야 이거는? 개인과 개인. 네, 갈등이에요.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하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뭘 써준 것도 아니고 말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생색을 내는 것일 수 있거든요. 무책임한 말인 거예요. 다 소시민적 모습이에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게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자, 이 부분 이런 대화의 흐름 요거 자, 친구가 왔어. 이게 우리 딸이 이번에 의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의대가 비싸잖아. 입학금이 한 400 부족해.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란 말이야 요즘에.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네. 좀 별로 주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래 들어서 술 한잔 할까? 술 먹으면서 대답을 안 해. 요즘 경기 참 어렵지. 개새끼들이 하여튼 이 정치한다는 새끼들이 말이야. 씨발 지금 한잔해. 근데 우리 그 돈 좀 빌릴 수 있나?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뭐냐 이거? 지금 내 연기가 너무 서툴렀냐? 친구가 와가지고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 빌려준다 못 빌려준다 말을 안 하고 들어 한잔해. 이거 정치한다는 새끼들이 개판이라 이 물가 돌아버리겠어 아주 그냥. 응? 우리 직원들 지금 2달째 월급 밀렸다니까. 내 오빠 나도 지금 짜증나. 이러고 있어. 그럼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빌릴 수 있겠냐? 못 빌리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거절한 거야. 근데 부드럽게 돌려서 거절했지? 거절한다는 말은 안 했어. 근데 거절하는 게 뻔히 보여. 무슨 거절이야? 완곡한 거절. 완곡이 강한 게 아니야. 부드럽게 돌리는 거야. 도전적이던 요런 게 다 완곡한 거절인 거예요. 요거 완곡한 거절인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발화 의도가 유사한 것 고르시오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인지 잘 모르겠지? 지환인지 알아듣겠냐? 우리 딴 말 하듯이 밖에 빨래를 널어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그럴 때 새아가 밖에 비 오는구나. 빨래를 보면서 뭐 하라는 뜻이야? 빨래 보다 이런 뜻이지. 이거 우회적 표현이긴 하지만 창문 열린 거 보고 몸을 막 때리면서 추워. 야 창문 열렸어. 창문 옆에 있는 애한테. 그 창문 옆에 있는 애가 근데 이런 개새끼죠? 뭐 하라는 뜻이야?
창문 좀 닫아줘 이러잖아. 그러면 거기서 닫아줄까? 이래야지. 쓱 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물어보면서 창문 열린 창문 보면서 추워. 참 열렸네. 무슨 표현? 완곡한 표현. 표현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 착하디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이런 건 묘사예요.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구성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껍빗단리에 나오는 이인국 박사. 너네 배웠니? 1차차 때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체로 손님이 일본인 아니면 친일파예요. 이중 진단을 하는데 일단 오면 옷차림이 허름한지 잘 사는 사람인지 이렇게 보고 돈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진단해. 그게 1차 진단. 2차 진단 이제 진짜 진단. 그러니까 거기 이인국 박사 되게 기회주의적으로 나와요. 여기 원장이 좀 비슷한 거지. 자, 넘길게요. 나올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갔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 잠깐 보자.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행동 묘사예요. 이 부분 행동 묘사예요. 직유법, 은유법,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묘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 쓰셔야 돼요. 좀 키워드릴게요. 외우자, 간보, 극장, 간접적 성격 제시, 보여주기. 2학년 때까지는 쇼잉 나와요. 장면적 제시, 극적 제시. 응? 10분 참을 수 있어? 갔다 찍어놓을게. 자, 쓰면서 외우세요. 자, 다음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이미 거절은 당했어요. 지금 와서 돈을 빌리는 순간 이미 자존심이 깎인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인과 A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빌리러 왔던 거예요. 근데 이미 돈을 못 빌리게 된 거예요. 그럼 뭐라도 챙겨야 돼요. 자존심 챙겨야지. 그래서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구두를. 이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어쩔 바 모르는 심정 좋아요. 그것도 좋고 책이 나와서 이거 외워야지 먼저. 그리고 자존심을 챙기려는 행동이기도 해요. 전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새 깬 어린애같이 움실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 입에서 속으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한다 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비꼬는 말이라든가 좀 비판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들러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즉 가래 얹은 소리 뭐예요? 이런 것들 원망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흠칫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올까봐 놀란 거예요.
근데 의외의 말이 나와요.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그것뿐이었다. 뭘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 언덕을 내려갔다. 수줍게 나온 사람이요? 이게 아니고 나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좀 부드럽게 천천히 얘기했을까? 자,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대체부를, 키가 작은가 봐요.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나의 눈에 그는 비쳤다. 자, 이런 부분이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형태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곱팽이 요즘 와서는 잘 모르고 뭐 굽이라던가 굽어지는 것 또는 그 언덕 높이 이런 부분이에요. 안 보이게 되는 부분. 산 곱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상태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죄책감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욕 한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에요. 미안함이에요. 돌팔매질하다 말고 뒤집어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에 권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치하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자기가 나름대로 지식인이고 국어선생이고 현실이 부조리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업 중에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이랬을 텐데 막상 자기 모습은 되게 소시민적인 거예요. 아 씨발 쪽팔린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내가 하고 있었네 하는 쪽팔림, 미안함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치하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자신의 본질을 느낀 거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에 비고 외워라. 자, 우측에 단어 뜻 나와 있는 대로 외우세요. 왼쪽에 있나요? 밝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값이나 수량. 지금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보증금 나갈 때 주면 되긴 돼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주면 되긴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보증금을 다 내줘버리면 갑자기 월세 몇 달 밀리다가 나가버려서 도망갈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보증금은 그 사람 돈이긴 월세 그 세입자 돈이긴 돈이죠. 뭐 어쨌든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미리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뭐 저것도 없는 거지. 아 씨발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전셋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후회하고 있어요. 아유 그냥 주면 되는 건데 딱 10만 원인데 쓰는 건데. 자 왼쪽에 좀 읽어보면서 갈게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 자, 사라진 권씨의 뒷모습을 보며 나치하거나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신의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 소시민적인 모습을 깨우친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관념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자신의 소시민성. 여기다 쓸까요? 자신의 소시민성, 허위성, 이런 것들을 느낀 거예요. 아니면 뭐 권씨도 권씨지만 나도 사실은 생존에 문제가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나도 아버지로서 애들 잘 키우고 싶어서 집을 얻어서 온 거잖아. 권씨도 그럴 거 아니야. 책임감 느낄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같이 공감대를 느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 원산부인과에서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해타산적, 돈을 따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격 따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덜어 간심하라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근데 이게 교무실에 금방 구할 수 있는 돈인가? 그럼 얼마 안 되나? 몇백만 원 하려나? 몇백만 원 정도 뭐 얻을 수 있지, 교무실에서는. 보내줘?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 자, 금태의 마비치 안경은 뭔가 좀 재수없어 보이지 않냐?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옛날 이현세 만화 보면은 꼭 그 마동탁, 꼭 금태 안경 반짝반짝하게 안경 쓰고 나와. 그 배신하고 뭐 이런 새끼. 뭐 그런 전형처럼 그렸어요. 금태 마비치 안경 쓴 원장. 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 안 내면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해타산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인간적이에요.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언하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씨가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 따위 말고는 혀를 쳐도 왜? 저 돈 못 받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아버지랑 이게 옆집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아버지라는 새끼는 나가가지고 돈도 안 갖고 사라져버리고 뭐야 이 새끼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요거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심리 상태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찔이군요. 보증금을 마련을 했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이런 거 보면 무능함, 권씨 무능함이에요. 물론 자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 여러 찔이듯이 자, 요거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권씨 욕할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 뭐 권씨는 능력이 없다고 치자. 너는 의사라는 새끼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 안 냈다고 수술 안 하고 있었잖아. 돈이 온 다음에 꺼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속물성 비꼬고 있어요.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요 의도를 알아들었으면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 너털 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뭉쳐버렸다.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알아들었겠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알아들었겠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그랬는데 그랬을까? 그래 일단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자, 여기에 나왔으니까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 거지 꼭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요. 뭉쳐버렸다. 자, 우리 이름은 얘기 안 할게. 근데 이름 올리는 자체가 짜증나. 누군지 알아요? 그 젊은 국민의힘 얘기는 이준석. 응? 알아요, 몰라요? 응? 주병진이라는 사람은 알아요? 주병진 모르겠죠? 개그맨인데 MBC 개그맨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토크쇼라는 게 요즘은 토크쇼 요즘 다 토크쇼 비슷하게 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앵커가 뉴스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나와가지고 사회자하고 다시 같이 얘기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응? 그때 이제 잔이윤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간 한국계 코미디언이 기한 와가지고 걔 누구냐? 다른 개그맨 하나하고 홍모식인가? 하여튼 그 토크쇼를 먼저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주병진이라는 그 개그맨이 또 토크쇼를 열고 그랬어요. 되게 오래전이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이준석이 나왔어. 나 찾아봐. 유튜브 찾아봐. 나올 거야. 응? 이게 원래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는지 어쩐지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데 뭐 어디? 근데 이게 뭐 수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좀 신뢰성이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는 집 봐서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똑똑하지 않아요. 보니까 맹해요. 근데 공부하는 머리하고 또 이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한다고 잘해도 이렇게 놀려먹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
그 주변 이제 이준석이가 하면서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막 기만하는 듯 이런 걸 막 했어 방법을. 그러니까 주병진께다가 아니 그때는 뭐였냐 얘가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냥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앤 거지. 아니 누구누구 씨는 그런 방법을 대체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면 한 3선이나 한 4선쯤 하면 알 수 있는 고단 무슨 수법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 저 이게 보다 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웃으면서 막 하는 거야. 자 이때 주병진 의도가 뭐처럼 느껴지냐? 야 그거는 4선 5선 해야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젊은 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떤 의도 같으냐 이게? 어떤 의도로 느껴지냐? 비꼬는 거지. 야, 너는 20대 30대 초반도 안 되는 새끼가 한 5, 60대가 하는 그 능구레 같은 수법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20대 젊은이면 젊은이답게 열정적으로 정확하게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뜻이야. 너는 이 새끼 20대 혹은 30대밖에 안 된 새끼가 어떻게 5, 60대가 막 능구렁이처럼 속이는 방법을 하고 있니? 하고 비꼰 거야. 그걸 이 새끼는 못 알아들어. 막 웃어. 아 근데 이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공부 잘하는 어떤지 몰라요. 근데 공부한 판 애들은 사회성이 부족해. 그래서 뭐 이럴 수 있어. 여기 의사도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못 알아들었겠냐? 여기 책에는 못 알아듣다 나오긴 해요. 그죠? 근데 딱 보면서 그래요. 뭐 의사가 꺼내는 것 여러 가지 뭐 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냐? 어? 자 여기에 나와 있으는 거 못 알아듣는 걸로 하세요. 응? 그러나 이건 너네 책이잖아. 외부로 나오면 못 알아듣다고 할 근거는 없어요. 응? 자 농담처럼 넘겼다 이 말은 맞아요. 농담처럼 넘겼다 이 말은 맞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건 알 수 없어요. 너네 책에는 못 알아듣는 걸로. 나는 이미 요거 한 페이지 조금만 더 쉴게요. 잠깐만 자 보세요. 자, 나는 스스로 위선적인 모습을 느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뜻이야. 요 뜻이고. 나가 의사가 한 말이 숨은 의도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의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일단 프린트 드릴게요.